이게 그 황상황에서 우리 보고 이제 우리가 찾으시고 서찰림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 나무신기 운동. 그 어린 시절에는 이제 김제에서 자랐지, 이제. 아버지는 이제 징용 갔다가 또 막 귀를 또 막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잘 안 들리는데 무조건 그 한문에 대한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이제 훈장이 있었거든, 그때. 그래서 이제 맹자까지 읽었지, 이제. 어린 시절에. 맹자를 읽었으니까 뭐 세상에 막 기고만장한 거 아니야. 어? 그 훈장들이 앞으로 이제 불교가 도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맹자를 읽어다 보니까 정치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만 보면은 그냥 졸래졸래 따라다니고 또 집에서 뭐 먹을 것 같은 거, 쌀 같은 거 그것도 막 퍼다 주고 이런 것을 좀 했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금산사로 갔지. 금산사에서 만났던 스님들이 지금 이제 법주사 조실이 되고, 또 도영 스님은 금산사 조실이 되고, 이제 막 이런 역할을 하게 된 스님들을 그때 거기 만났지. 꼬마들은 가라고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또 다른 데로 가고 다른 절에 가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귀여워해줬어요. 어떻게 해서 하동까지 갔는데 하동에서 쌍계사까지 가는데 돈이 있어야가지고 그전에는 버스를 이제 내리면서 이제 돈을 받았어요. 여기 도착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 돈이 없다고 이 장삼이 있는데 장삼을 바로 오고 그걸 되게 주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차장 아가씨가 아유 그걸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냥 내리라고 그래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쌍계사에 가니까 윤기원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 육조탑에서 그때 이제 불공을 해달라고 객 보고 불공할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보고 불공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불공이 어떤 불공이냐면 생남불공이야. 생남. 아들을 낳게끔 해달라고 하는 불공을. 그래서 내가 아들 낳은 이제 그 생남불공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바지가 어떤 바지냐면은 그게 묶어도 쑥 벗기는 그런 이제 이게 바지라 이거 바지가 벗겨져 버렸네. 그냥 엎드려 가지고 불공을 엎드려 가지고 한 거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쌍계사에서 뭐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때 당시로는 쌍계사에서는 여기 살 곳이 못 되니 저 원래 간음사에 가면은 큰 고승이 있다. 그 고승을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부산까지 또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만났는데 이제 그때 향곡 스님이라고
향곡 스님을 신견하게 됐죠. 여기서. 향곡 스님이 키가 막 이렇게 큰 스님이 이렇게 나오고 서면은 요 정도 차이가 나. 손도 막 이렇게 크고 그러는데 나보고 이제 만법길 일기하처 그 화두를 들어라. 오늘날 말하면 이제 간화선이죠. 그게가 간화선의 수행법을 이제 하게 되는데 향곡 스님이 주지로 어디로 가겠냐면 동화사로 가게 돼요. 동화사에는 하선원과 상선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선원에 있으니까 팬 일만식이고 차만 다각만 하고 뭐만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바로 어디로 갔냐? 상선원으로 갔어요. 상선원은 정진을 24시간 중에 22시간을 해야 되니까 이 다리도 아프고 잠도 많이 오고 그래도 내가 그것을 100일을 거쳐놨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은 해인사로 가게 돼. 동화사에서 용맹정진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강원에 가서 경전을 학습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인사 강원에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 해인사 강원에 가니까 안 받아줘요. 강원생들이 그때 말하면은 엄청나게 많은데, 강원에서 15일 동안 그 객실에 있었거든요. 객실에 있는데도 안 받아줘. 그래서 내가 객실에 받아줄 때까지 동화사에서 용맹정진 하듯이 객실에 막 용맹정진 했어요. 그러게 하니까 어떤 스님이 이제 딱 주정자를 들고 단주를 큰 걸 들고 와가지고 딱딱 이렇게 하면서 보살님 나오시오, 보살님 나오시오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보살님 갈 곳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따라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는 그게 주지 스님이더라고. 어디 강원에 가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봐. 내가 강원에 가야 된다. 그 지금 강원에서는 숫자가 많아가지고 못 받으니 선방에 사시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선방에 이제 방부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선방이 딱 그니 있으니까 이제 나를 뭘 시키냐면은 연보를 한번 해보라고. 또 근데 대적광전 부전을 사게 돼요. 그때는 2시에 예불 해야 되니까 2시에 일어나는데 100일간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딱 나니까 비구계를 이제 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인사에서 이제 비구계를 받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20살 때죠. 그러니까 해인사 도반들이라고 하는 선원의 도반들이 지금 원각 해인사 방장을 지냈던 원각 스님, 그리고 또 밑에 강원 생도들 중에 기억이 나는 스님이 일면 스님, 또 재원 스님, 만역 스님, 이제 이런 스님들이 그때 강원 생도들이었거든요. 향곡 스님하고 성철 스님하고 이제 서흥 스님하고 만나면은 해인사 그 방이 그냥 선방이 떠올라가게 계속 고함 지르고 웃고 막 이런 아주 그냥 최고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줬거든요. 세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됐어요. 그때 이제 장충단 공원에 사명스님 동상이 세워져요. 사명스님 동상이 세워지는데 동상 제막식에 해인사 선원 스님들이 이제 다 대극한 거예요. 이제 나는 서울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조계사에서 무인장 스님을 이제 칭견하게 되고
법제 제자가 됐지요. 우리 지금 굳어져 있는 감정을 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매우 굳어 있다. 여기 이 컵 속에 있는 이 물은 물일 때에는 이 물은 아무데나 부어도 꼭 맞아요. 내 목걸이든 새 목걸이든 안 맞는 데가 없죠. 그러나 이 물이 한번 얼어버리면 어느 그릇에 맞겠는가? 맞는 그릇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감정이 경색되고 굳어서 중생심을 가지고 있는 한은 결코 어느 누구도 안 맞을 것이다. 그러나 물처럼 풀리면 부부도 맞을 것이요, 부모와 자식도 맞을 것이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매우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무진장 스님, 지금 파고다 공원에 설법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래 무진장 대종사 스님은 자기 집은 만들지도 않고 남 잘 되는 것만 하고 자기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안 해놓은 거. 그래서 그게 잘한 것인가, 모든 것인가, 좀 의문이 갑니다. 조계사에 이제 가게 되는데, 조계사에 가니까 이제 갈 곳이 뭐이지? 나는 수의 장으로 가고, 또 지명 스님은 식당장이 되고, 또 서성은 거기는 이제 정랑 담당이 되고, 또 총무는 지금 말하면 저 성수 대종사 이런 스님들이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문인장 스님이 거기 옆에가 있어서 그때 이제 내가 시를 썼거든요. 시를 그때 쓰고 불교신문에다가 이제 시를 실렸어요. 내 일이 좋게 나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스님들이, 야, 진관이 시인이다. 우쭐해가지고, 그때 20살 때니까, 야, 너는 내 상자야. 막, 전부 다 이러는 거라. 총무원장 스님들, 막 이런 스님들이 전부 내 상자 하자, 이렇게. 그런데 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 전부. 자기 상자로 하자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진장 스님을 이제 상자로 내가 들어갔지. 그 근접을 하질 못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불교가 제대로 민중화되지 않고 불교가 특성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불교를 이렇게 대중화, 널리 알리는 그런 기초를 다지지 않았나. 그리고 또 끊임없는 그런 이제 이 학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의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하는 스님으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노트 같은데 전부 강의했던 그 노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박물관에 다 들어가 있지만은, 그런 역할에서 선승으로서는 향고, 성철, 성 이런 스님들과 대략 함께 할 수 있는 그 설법으로서의 그런 분류를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래 시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썼는데 그 어린 시절에 그 이제 서당 선생이 시를 읊어주잖아요. 한시를. 근데 한시를 이제 그때 못 쓰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시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를 썼는데 그 어린 시절에도 책을 읽기를 번역한 거 하인의 뭐 이제 괴테 이런 시만 또 책을 들고 다니고 그걸 읽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독일의 시인들을 좋아해서 하인이나 괴테나 그러니까 시는 어렸을 때부터 쓴 거예요. 근데 해인사에서도 시도 쓰고 선생만 제대로 만났으면은 시인이 벌써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20살 때 불교 신문에 시 이제 실리고 그날부터 이제 더 이제 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시를 쓰니까 나도 이제 이 사상계에다가 시라도 한번 실려보려고 시를 적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사상계로 갔어. 가서 보니까 그게 이제 그분이 장준호 선생인 거야. 내가 이제 시를 실려달라고 했지.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실려주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응모를 하라. 그래야 이제 시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다음 뭐 또 원고지다 쓰고 뭐 하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사상계를 처음에 이제 접하고 근데 이제 하루는 종강 옆에서 큰 사상 강연을 한다고 했는데 가서 이제 그 강연으로 들어갔지 이제 갔더니 거기는 전부 학생들이 다 모여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는 교복을 입고 다니면은 서울대 이 교복하고 연대 아이들 또 연대 빠지 또 이제 고대 이런 게인데 그 자리에 모인 자리에 보면 전부 다 서울대야. 이제 이래서 나도 저 학생들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걸 거기서 이제 얻게 됐죠. 예. 이게 이런 그림이. 내가 이게 그때 그림 이게 무지무지 그려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학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냐면 지금은 이제 예술고등학교가 됐어요. 남산에 있는 예술고등학교가 됐는데 그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교복 입고 책가방 들고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또 빨리 벗고 또 수의 살고 이제 이런 생활을 내가 거기서 했지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국대 기숙사로 들어갔지. 무진장 스님이 이제 내가 이제 기숙사에 있을 때 성림회장이 됐을 때 저 이제 기숙사에서 연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거기서 가르쳐 줘요. 전국에 어디 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법문을 해야 된다. 무슨 법문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거기서 이제 기숙사에서 그 강의를 이제 듣고 그대로 실천했죠. 이제 중생의 근기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을 이제 거기서 무진장 스님으로부터 이제 처음에 기초적인 걸 들었죠. 이 79년에 이제 동국대를 졸업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어디 이제 오라는 데가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어디를 들어갔냐면 조계종에 후법부에 이제 통계 과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전두환 군부가 10월 20일 날 쳐들어왔잖아요. 거기에서 월주 스님이 이제 끌려가는 거 보고 또 사회부장, 교무부장 뭐 이런 스님들 충무부장 전부 다 이제 끌려가는 걸 그 조계사 안에서 이제 다 봤잖아요. 나는 이제
직책이 과장이니까 안 끌고 갔고, 만일에 국장 같으면 끌려갔지. 12.7 범란이 그 해에는 저항을 못했어, 아무도. 못했는데 81년에 5.18에 대한 거 12.7 범란 그 행사를 했어요. 대불련들하고 같이. 시는 이때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시를 쓰고 막 낭독하고, 그래서 이제 종이 쪽지를 남기면 안 되니까 거기서 불 지르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82년에 됐을 때 또 행사를 또 했어요. (80년이라는) 이 12.7 범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7 범란을 당하면서 이것을 극복해내려고 하면은 스님들이 전부 교역이 돼야 된다. 학문을 바탕으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승가대의 이제 교무처장으로 가면서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82년도에 내 승가대에 이제 교무로 가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접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해줘야 될 거냐. 이게 안 되겠다.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승가대에 가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12.7 범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자. 이것이 이제 내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연 스님들이 내 대신에 이렇게 해주니 고맙다. 이제 말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당했으니까,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그래서 그때 나서니까 그 스님들이 다 뒤에서 지켜주었지요. 그래서 나는 신바람이 더 난 거예요. 82년도에 승가대 학생들 전체를 모아서 어디로 갔냐면 4.19 탑에 참배로 가요. 최초로 이제 스님들 300명이 갔어요. 승가대에서 300명 스님들하고 사회운동을 이렇게 외쳤잖아요. 외치니까 그게가 힘이 됐던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제 천주교나 이런 데서 막 하듯이, 사제단에서 하듯이, 불교계에서도 야, 이게 나왔구나. 스님들이 그 약자들 편에, 민중들 편에 이제 이 관심을 갖는구나. 스님들이 이제 사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나왔구나. 요게 이제 전부 다 대환영을 받은 거예요.